이런 매장은 폐점이 되는 겁니다. 온라인 마케팅을 몰라서 상권 분석을 제대로 못해서 인테리어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아서 이런 이유로 가게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이 차이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최근 고정비용은 늘고 매출은 떨어지고 자영업 시장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100만 개 이상의 자영업체가 폐업하고 있으면서 그에 따른 매출 감소가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100만 자영업 폐업과 매출 감소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정말 본질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장소를 검색할 때 어떤 거를 활용하죠?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을 활용하죠. 네이버 지도의 평가가 카카오 맵의 평가보다 훨씬 더 높은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안에는 고객의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걸 조금만 더 활용하게 되면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서도 매출을 올리는 것이 누구나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온라인 마케팅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상권 분석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고 우리가 쉽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야기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지도 어플은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죠. 네이버 지도의 평가 점수는 카카오맵의 점수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의 경우 사실 별점 평가는 사라졌죠. 지금은 키워드 리뷰로 변경이 되었는데 과거에 점수가 있던 매장들은 지금도 여전히 별점이 노출되는 상태입니다. 요즘은 가게의 찐 리뷰는 카카오맵을 통해서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카카오맵에는 적나라한 후기가 많아서 마케팅이 아닌 진짜 고객의 마음의 소리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카카오맵이에요. 그리고 이건 네이버 지도 평점입니다. 같은 가게라도 평점의 차이가 큰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차이는 대체 어떤 이유로 발생되는 걸까요? 어느 지점을 가나 90% 이상은 유사하다고 느껴지는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스타벅스죠. 대부분 이 말은 공감하실 겁니다. 전바점의 차이가 적은 브랜드가 스타벅스라는 것은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카카오맵의 평점이 형편없는 것은 스타벅스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사실 숨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객의 혜택입니다. 리뷰 작성 시 네이버 페이라는 소소한 혜택을 주는 네이버와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 카카오에 대한 차이인 거죠. 네이버는 후기를 작성한 고객에게 작은 리워드를 제공합니다. 영수증 리뷰 달인이라는 이벤트에서는 리뷰 5개를 쓰면 포인트를 50원 이렇게 주게 되고요. 제공 단계에 따라서 200원, 500원 이렇게 리워드의 등급이 올라가게 됩니다. 한 지역 도장 깨기라고 해서 어느 지역이든지 상관없이 리뷰를 5개를 쓰게 되면 포인트 100원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이렇게 무엇인가를 제공받는 네이버의 리뷰에는 사람들이 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네이버 리뷰를 작성하면 음료를 준다던가 새우튀김을 주는 등 이렇게 소정의 혜택을 준다면 고객들은 좋은 이야기를 적을까요? 부정적인 후기를 남기게 될까요? 그런데 카카오맵 리뷰는 어떤가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남기는 사람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남기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리하자면 네이버 지도에 리뷰를 작성할 때의 고객 심리는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게에 대해서 설사 불만족을 느낀 경우라 하더라도 형편없는 점수를 줄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카카오의 경우에는 아무런 혜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통로가 될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작은 차이가 고객의 심리를 긍정의 영역에 있게 만들지 부정의 영역에 있게 하는지를 나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요즘 같은 불경기에도요, 이런 고객의 감정선만 잘 활용하게 되면은 어떤 매장이라도 매출에 대한 부스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의 감정선을 이해하는 사장만이 고객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의 감정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쾌적의 영역과 불쾌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쾌적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고객들은 내 가게의 음식과 서비스에 만족할 가능성이 높고 재방문의 여지도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불쾌의 영역에 있는 고객들은 악플은 기본이고 다시는 매장에 방문하지 않을 가능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대박나는 가게와 쪽박치는 가게의 차이는 이런 고객의 심리선을 쾌적의 영역에 머무르게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객이 내 가게를 이용하는 여정을 단계별로 나누게 되면은 10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마케팅 용어로 정리하면 MOT라고 해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Moment of Truth라고 합니다. 고객이 브랜드와 접촉하는 어떤 순간, 브랜드에 대한 하나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을 바로 MOT라고 합니다. 이 MOT를 구체화한 것이 다음부터 말씀드릴 10가지 여정입니다. 첫 번째는 정보 탐색이죠. 고객이 매장에 대한 정보를 찾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친구의 추천을 받고 아니면 인스타그램의 홍보를 보고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매장을 방문하기를 결정을 하는 의사결정 단계가 있죠. 이때는 매장이 어디에 있는지 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정은 고객이 매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이죠. 누군가는 걸어서 방문할 것이고요. 누군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누군가는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오게 됩니다. 이동을 한 고객이 매장에 도착하는 것도 하나의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죠. 주차가 편리한지, 매장의 입구 찾기가 얼마나 용이한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여정은 매장에 대한 첫 인상이죠. 고객이 방문하게 되면 매장의 첫 인상을 받게 될 겁니다. 매장의 인테리어가 어떤지, 직원의 환영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매장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고 뭔가 불편한 감정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은 탐색의 과정이 있습니다. 고객이 매장을 둘러보고 내가 어떤 상품을 구매할지를 찾는 과정이죠. 이때 매장의 레이아웃이 어떻고 메뉴판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음식에 대한 어떤 안내 표지판이 있는지가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호작용의 영역이 있어요. 고객이 직원과 상호작용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상품에 대해서 문의를 한다던가 가위라던가 앞접시를 준다던가 하는 추가적인 요청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 고객이 결제를 진행하겠죠. 이는 결제 시스템이 얼마나 편리한지, 결제를 할 때 불필요한 대기 시간은 없는지 등의 요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가 끝났다라고 해서 고객의 여정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추가 서비스라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고객이 어떤 상품에 대한 구매를 하고 만족을 하게 되면은 포장을 해간다던가 밀키트를 구매하는 추가적인 활동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추가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는 피드백 과정이 최종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객이 매장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거죠. 리뷰를 작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설문 참여를 통해서 만족했던 부분이 어떤 것이고 불편했던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듣고 다시 나의 서비스에 반영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정의 순간마다 내 고객이 쾌적의 영역에 머무를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상권 분석, 인테리어, 마케팅, 맛, 신메뉴 출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 모르는 사장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본질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장사를 시작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은요, 사실 고객의 감정을 쾌적의 영역에 계속해서 머물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쾌적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고객은 내 가게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주게 되죠. 주문이 밀려서 음식이 만약에 늦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고객이 쾌적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 여기 주문이 많아서 많이 밀리나 보다. 와, 사장님 많이 힘드시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불쾌의 감정에 머물러 있는 고객들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는 사람을 좀 뽑아야지. 이래가지고 장사 되겠어? 아, 여기는 절대 안 올 거야. 너무 불편해. 이번이 마지막 방문이다. 이렇게 반응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같은 상황에서도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객의 심리선을 우리가 왜 이해해야 되는지 그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더 들어볼게요. 주문한 음식과 다른 메뉴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 고객이 어떤 감정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지에 따라서 그 상황을 이해해 줄 수도 있고 반대로 불같이 화를 내면서 강한 컴플레인을 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고객이 브랜드와 만나는 10가지 접점의 시간에서 최대한 오랜 시간 쾌적의 영역에 머무르게 만든다면 그 고객은 한 번 방문하고 마는 8,000원짜리 고객이 아닙니다. 그 고객은 재방문에 재방문을 하고 지인들을 데리고 오고 또 다른 지인들에게 추천을 해주는 100만 원, 200만 원 매출의 고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불쾌의 영역에 머무른 채 가게를 떠난 고객은 그저 8,000원짜리 고객으로 끝입니다. 수요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난 고객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내 가게를 찾아와줄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매장은 폐점이 되는 겁니다. 온라인 마케팅을 몰라서 상권 분석을 제대로 못해서 인테리어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아서 이런 이유로 가게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이 차이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의 정리. 고객의 심리선을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 모든 접점의 순간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해보면 어떨까요? 고객이 내 브랜드를 이용해주는 그런 여정은 총 10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아마 기억 안 나실 거예요. 다시 듣기 하시면서 정지, 재생 누르지 말고 제가 수고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내용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이메일을 남겨주시면은 체크리스트를 다 보내드릴게요. 저장하시고 고객 여정에 맞는 우리 가게만의 장치를 하나씩 넣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50원, 100원의 포인트에도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정말 작은 것이다 하더라도요. 그 작은 혜택이 1000배, 10,000배의 가치로도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